안녕하십니까. 한용호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10회 우리 손해평가사 1과목, 2과목 2차 1과목 좀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이 이제 득점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좀 쫓기지 않았을까.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문제 10문제 중에, 기존에 좀 우리가 강의를 듣거나 학습을 할 때 좀 논란이 있었던 거, 문제를 어느 정도 좀 정립을 시켰다.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 점수 배정이 지나치게 좀 높게 책정된 10번 문제 같은 거 좀 아쉬워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제 충분히 학습을 해온 여러분은 안정적 득점을 해서 좋은 결과 꼭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자, 이거 보니까 가축제보험 이야기가 탁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순간 우리가 이제 농업재하고 가축재 이렇게 있는데, 가축재가 뭐야? 이렇게 했다가, 지금 봐보니까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농림축산식품장관의 소속으로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이걸 딱 보면, 심의회구나. 이걸 알 수는 있었어요. 근데 순간 이 가축이 마음이 좀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농업재하고요, 가축재 둘 다 심의 대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1차에서 이제 학습을 했을 때, 이런 분이 묶여서 이제 학습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농업재보험 심의회가 정답이 되는 거죠. 점수 배정이 상당히 높았어요. 이거 뭐 저건도 5점을 주는, 여기까지 참, 꿀각이었어요. 근데 뒤로 가면 약간 좀 인상이 흐려지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출제가 이제 최초로 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할 때 요 순서가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 어때요? 자, 자동차 사고 자주 생겨요? 어쩌다 생겨요? 어쩌다 생겨요. 사고 나면 금액이, 피해가 커요? 작아요? 커요. 그렇게 출발해 보자고요. 자, 횟수 빈도 적고요. 근데 손해가 클 수가 있죠? 그럼 이건 뭐예요? 우리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위험의 전가. 여기 위험의 전가가 들어가겠죠. 위험 전가가 들어가고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봐볼까요? 자, 많고 커요. 전쟁 상황입니다. 여기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위험 회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위험 회피. 회피. 그 다음에 지금 적고.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위험을 보유하는 스타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손실통제거든요. 손실통제. 자, 손실통제. 자, 횟수는 많은데, 그 규모, 피해 정도는 좀 심도로 좀 적은 이런 것은, 그 발생 규모를 좀 줄이거나, 빈도를 좀 줄이거나, 손실 통제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상됐던 문제였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논리에 따라서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입니다. 인수 제한 목적물의 기준이 이렇게, 이거 암기해야 돼요. 일일이 다 암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좀 부담이 좀 있는 그런 파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면적 제한이 있었죠. 200, 300, 1000제곱미터 이렇게 했는데 비가름 시설 이 역에 마치 우산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200제곱미터. 그래서 이제 포도, 대추, 참다래 이 비가름 시설에 대해서는 200제곱미터 미만인 참다래 비가름 시설은 인수 제한 목적물이 해당이 됩니다.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요 밀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재배학에서 뭐라 배웠어요? 여기 추파맹류라고 배웠잖아요. 언제 파종해요? 가을에. 그리고 겨울을 월동하는 그런 작물이 되게. 근데 이게 봄파종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봄파종을 춘파라 그래, 춘파. 여기가 춘파가 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출현율입니다. 이 출현율을 딱 암기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출현율 80%짜리 있고요, 85%짜리 있고요, 90%짜리 있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보리, 밀, 귀리, 이게 출현율 80%. 미만이면 인수 제한이 되는 겁니다. 팥은 딱 85%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감자, 그 다음에 옥수수, 그 다음에 콩 나왔네, 콩. 이거 출현율. 그래서 우리 이제 방문각 수험생들은 이렇게 외웠을 겁니다. 보물거리 팔고, 할아버지 보물 창고를 갖다 뒤져갖고 팔아먹고, 팥 아이스크림 빨아먹고, 이렇게 했죠. 보물거리 팔고, 팥 빨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니까, 이게 구멍 생긴 거, 눈 감고, 감옥콩, 이렇게 기억을 했죠. 자, 그래서 저 수험생이 아닌 분들은,
방문광은 저렇게 안기포도 저런 기발한 게 좀 있구나. 이번 기회에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밀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암기를 해야 합니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10월 이후에 파종을 실시도 할 예정인 것은 인수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령. 자, 이 수령 암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자두가 유일하게 6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6년 이렇게 하면서 자두 용나와 이렇게 암기시켰습니다. 우리 피곤하니까 자두 용나와 이렇게 기억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그래서 이제 지금 요 같은 경우는 메밀 같은 경우 15일 요걸 기억을 못할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암기를 하면 충분히 득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자, 아래 내용은 가축제보험 부문별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은 손해의 내용이다. 여기 보상하지 않은 손해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근데 지금 봐보니까 도난 행방불명이 나왔어요. 도난 행방불명이 인정해 주는 것은 소밖에 인정 안 해요. 대신 뭐는 빠지고 종목은 빠지고 종목은 말이죠. 정액을 채취하는 소기 때문에 가격이 10억대가 넘어요. 그래서 이건 도난 손해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봐봐요. 여기 딱 봐봤더니 이제 뭐가 지금 봐보니까 얘가 소가 나왔고요. 그럼 얘가 이제 말일 것 같은데 많은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기를 이 문제에 출제된 걸 보고 아니 말 이 종류 다 적어야 되지 않나? 종빈마, 종목마, 막 다 뭐 경주마 다 적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종목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봅니다. 포인트가 이거죠. 부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업방서가 전체 아웃라인 잡는 표에서는 저것을 같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적어놨지만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종빈마에만 해당이 됩니다. 종빈마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죠. 그 다음에 부상 같은 경우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이나 소가 비탈길에서 낭떠러지 같은 굴렀어요. 그럼 부상 당하겠죠. 그래서 경사진대에서 부상 당해서 경사탈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지골절입니다. 골절은 뼈가 부러진 거예요. 인간처럼 깁스 못합니다. 그래서 긴급도축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종빈마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사슴하고 양은 사실은 이제 기타에 좀 해당이 되지만, 저 성격이 말하고 소하고 약간 좀 성격이 좀 가까워요. 좀 등치가 커. 그러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부상. 그래서 이거 부산욕 이렇게 이제 많이 암기를 시킵니다. 부산욕 이렇게. 그래서 사는 얘기 있고 난산이 있고요. 이게 뭐예요? 산욕마비죠. 칼슘이 갑자기 고갈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산욕마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산욕마비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질병입니다. 여러분 질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질병보험, 암보험 같은 것도 가입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은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거 1개월 이내로 질병 관련 사고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1개월이 지나야 돼. 그래서 병원이 이미 생겼는데 그 이후로 질병이 발병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보험 가입 당시는 몰랐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 1개월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가 불임입니다. 그 다음에 사지골절, 그리고 산욕마비. 여기 뭐요? 욕이 뭐예요, 이게? 우리 요를 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낳는 요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산욕마비라 그래요. 산욕마비. 산에서 목욕했다가 아니고, 산욕마비. 1개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것은, 사실은 그 이전에는, 도덕적 해이를 갖다가 도덕적 위태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moral hazard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출제를 못했어요. 왜냐면, 대한민국 어떤 보험 이루어지에서든지 도덕적 해이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출제를 안 했다가, 금년에 업방서가 이렇게 싹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김없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이란 건 뭐예요? 대칭은 데칼코마니죠. 양쪽이 이렇게 일치하게 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삼성 그 폴더폰 보면 이렇게 펼치면 나비 모양 나오잖아요. 그걸 대칭이라고 그러죠. 근데 비대칭은 뭐예요? 한쪽이 쏠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한쪽 쏠렸어. 누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보험에 가입할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불리함을 숨기고 가입을 해요. 그럼 보험회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역선택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어. 근데 보험에 가입하고 나오면 어때요? 보험 타려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도덕적 해이라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정보의 비대칭, 여기는 역선택, 여기는 도덕적 해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야, 이거 5점이었어요. 5점.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그 서술형 문제가 나왔고요. 마지막 10번 문제가 서술형이던가요? 뭐 이렇게 출제가 좀 됐습니다. 10번 문제를 15점을 주는 건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조금 그게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걸 뭐 다 적거나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렇거든요. 그러나 이제 시험은 시험일 뿐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6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지금 자료가 아주 방대하게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 문제 물음을 보니까 첫 번째 정부 보조 보험료를 구해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구하냐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가 감소 보험금을 구하라.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그럼 이 자료를 보고 정부 보조 보험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시작하죠. 그 다음에 차가 감소 보험금. 지금 이걸 구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차가 감소 보험금은 이제 기타의 자료가 좀 필요할 건데, 이건 이제 보험료와 관련된 거란 말이죠. 그럼 정부가 보조하는 이 보험료는 순보험료의 일정 비율. 순보험료의 일정 비율만큼. 근데 이 일정 비율을 암기했어야 됩니다, 원래는. 그 다음에 이제 부가보험료. 부가보험료는 전액 다 지원을 하죠. 전액. 그러니까 이제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순보험료를 구해야 되고요. 순보험료 구해야 되고요. 일정 비율을 구해야 되고. 여기 이제 포인트예요. 이제 부가보험료는 이게 자료를 이렇게 봐봤더니, 순보험료 10%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순보험료율 이렇게 주어져 있죠? 10%? 전체 보험료율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습니다. 11%. 교묘하게 잘 맞췄어요. 출제자가 상당히 철저하게 좀 문제를 만든 거죠. 자, 느낌이 좀 왔어요. 그러면 순보험료를 구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순보험료를 구해야 될 텐데, 보험료를 구해야 될 텐데, 보험 가입 금액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을 또 구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보험 가입 금액. 그래서 이제 식은 어떻게 됩니까? 보험 가입 금액을 알려고 그러면. 지금, 가입 수확량이 15,000kg. 여기에다가. 가입 가격이 1,200원. 이렇게 주어져 있죠. 킬로그램당. 이게 보험 가입 금액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적어보면, 17,000kg, 1,200원. 킬로그램당. 이걸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순보험료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보험 가입 금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곱했더니 1,8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일사천리로 가는 거죠. 1,800만 원에다가 자, 순보험료율이 있죠? 0.1. 그 다음에 기타 부부장이 있는지, 할인 할증이 있는지, 방지시설 할인율이 있는지 봐야겠죠. 봤더니 쭉 봤더니 보장 수준 자기담보율 나와 있고요. 방지 할인율이 있고요. 할인 할증 없답니다. 그럼 이것만 고려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0.2니까 0.8이 되겠죠. 0.8. 이렇게 해서 이제 순보험료를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순보험료가 144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계산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두드리셔야죠. 그렇죠? 그럼 이제 정부 보험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일정 비율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일정 비율,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국고보조율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율을 적용하려면, 자, 자기 부담 비율을 알아야 돼요. 자, 자기 부담 비율. 이건 자기 부담 비율이 10%고요. 15%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20%짜리고요. 30%짜리,
40%짜리 이렇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봐봤더니 최소 비율로 해라 그랬어요. 최소. 근데 이 10% 자기 부담 비율하고 15% 자기 부담 비율은 아무나 가입할 수가 없죠.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자, 3년 연속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미만이어야 10%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은 2년. 그래서 여기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야, 우리 수험생들 짜증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여기다 주워놨어요. 야, 이거 뭐야. 자, 그래서 순보험료의 3년치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험금이 둘로 나눠지죠. 차가감소 보험금, 저가전. 과실손해보험금,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요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거죠. 그렇게 계산해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2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는 거. 둘 다 해봐야 돼요. 계산을 해봤더니 3년 기준 이것은 적용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보험금이 더 많아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5%짜리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15%짜리. 그럼 15%짜리 가게 되면 이거 뭐야? 보장순위 85%고요. 보조율은 38%. 야, 이거 어떻게? 자, 이거 자료 줘준 거 감사할 따름입니다. 원래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방문광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사과라 배는 공처럼 생겼죠? 여기도 공, 여공 다 공이야. 그래서 과일을 담는 상자 세판 세세 이렇게 이제 암기시켰습니다. 자, 우리 방문 수험생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줬잖아요. 네, 그나마. 그러면 15%가 이제 적용이 된다 쳤을 때 국고 보조율은 3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조율은 자, 여기 일정 비율 보조율이죠? 율 이렇게 할게요. 율이 38%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순보험료 144만 원에다가 곱하기 0.38 여기 지원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부가보험료는 어떻게 해요? 144만 원에 10% 0.1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안지를 작성할 때 여기 필요한 내용들을 아래다가 이렇게 기술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지에다가 적어가지고 옮겨 적는 것 좀 그러지 말고 그냥 순차적으로 이렇게 적고 나중에 도출해서 집어넣으면 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봐보니까 정부 보조 보험료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69만 1,200원이 나옵니다. 69만 1,200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순보험료에다가 순보험료를 자기가 다 부담하지는 않죠. 그래서 정부 지원이 있고 지자체 지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보험료를 계산하지 않으면 이건 못 하겠네. 그러니까 순보험료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순보험료가 144만 원이니까 여기다가 정부 지원 비율이 아까 38% 맞습니까? 근데 지자체 지원이 있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지원 비율 순보험료의 30%. 그래서 여기 0.3 이렇게 하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되겠네요. 그래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계산해 보니까 46만 800원입니다. 46만 8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차가감소 보험금은 새로 판을 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물음 1번과 2번은 해결이 됐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료 암기를 했으면 해서 암기를 시켰지만 여러분이 암기를 안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료가 주어져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정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보조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순보험료 일정 비율을 했었죠. 근데 순보험료를 계산하려고 보니까 보험 가입금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 순보험료 계산 어떻게 했습니까? 144만 원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러면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국고 보조율이 어떻게 되느냐? 10%형, 15%형 이렇게 나눴었죠.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 가수원이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미만이어야 해요. 요거 적용이 안 돼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15%형은 2년간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 이게 짜증났어요. 우리 수험생들 이제, 이거 계산해야 돼. 그래서 판단을 해봤더니, 자, 봅니다. 이게 보험료고 위쪽이 보험금이에요. 이게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것은 100%를 넘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분모, 분자 이렇게 나눠보면. 자,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 이거 100% 적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15%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율은 아까 38%. 바로 확인할 수 있었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차가감소 보험금입니다. 자, 차가감소 보험금. 자, 이 자료는 이제 필요 없고요. 요게 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차가감소 보험금은 이 식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차가감소 보험금은 우리 이제 우리 박문각 수험생은 암기법을 좀 가르쳐 드렸습니다. 차가 감소량, 미보상 감소량, 자기부담 감소량, 그 다음에 가입가격. 야, 이게 문제예요. 이제 보장 수준이 나오는데요. 보장 수준은 선택지 들어가는데 50%는 임의가 돼요. 근데 70%는 임의로 안 됩니다. 임의로. 근데 지금 봐보니까 보장 수준은 가입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수준 그러면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70%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제 당연히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정확하게는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70%가 되려면, 누적, 이제 착가에 따른 보험금 있잖아요. 이 보험금이, 보험료, 이 보험료의, 순보험료의 100% 미만이어야 돼요. 그래야 70%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적, 저가 비율을 갖다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판단해야 되는 게 좀 문제예요. 일단은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70%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100% 미만이에요. 90 몇 %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먼저, 여기서부터. 자, 착가 감소량 어떻게 합니까? 평균 착가량에서. 저가 착가량을 이렇게 차감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평균 착가량을 주어줬어요. 이렇게 주어줬어요. 감사하죠. 근데 저가 후 착가량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저가 후 착가수로 주어줬어요. 야, 이거 뭐야. 그럼 여기다 과중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7,500개에다가 과중이 평균 과중이 160g. 자, 계산할 때는 킬로그램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착가 감소량을 계산을 해봤더니 9,000kg이 나왔습니다. 9,000kg. 미부상 감소량은 주어졌어요. 지금 봤더니 자료에 미부상 감소량이 주어진 것 같아요. 여기 있죠? 450. 여기는 450으로 주어졌습니다. 450kg. 이제 자기부담 감소량이 문제예요. 여기 기준 수확량에다가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자기부담 비율 계산했잖아요. 10%에 15%에 15%. 0.15를 이렇게 곱해야 된다. 기준 수확량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 수확량. 자, 이것은 사실 평균 착가량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저가 후 착가량에다가 착가 감소량을 이렇게 더하거든요. 그러니까 더해보면 평균 착가량이 나와요. 평균 착가량. 그래서 평균 착가량 15,000kg을 더해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게 평균 착가량이에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부담 비율을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부담 감소량은 2,250입니다. 2,250kg.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미보상 감소량 주어졌고, 방금 자기부담 감소량 이렇게 구했죠. 그럼 가입가격은? 자,
1200원 이렇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킬로그램당. 문제는 보장 수준이에요. 그래서 보장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걸 봐야 되겠죠? 일단 3년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순보험료 이렇게 들어갔고요.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이것은 차가금수 보험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업방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적 저가 피의율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실 손해가 아니라 여기는 0이죠. 0. 그러니까 이거 더해서 이것을 더하고 그래가지고 이것분의 이거 이 비율이 100%에 미달한지 보셔야 돼요. 시간 걸리네. 야, 이거 참 힘들어.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해 보면 100%가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70%가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가 아니고 70%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됐다. 그럼 이 값은 이제 다 계획해보면 되죠. 여기 9,000kg 빼기 자기부담 감수량 2,250kg. 그다음 가입 가격 이렇게 0.7 이렇게 하면 차가 감소 보험금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적 저가 피율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계산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건 이제 판단해야 합니다. 70%. 그게 이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차가 감소 보험금이 저렇게 계산하게 되면 529만 2천 원. 이게 529만 2천 원. 29만 2천 원. 이렇게 됩니다. 요거죠. 다시 정리해.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일단 식을 알아야겠네요.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발굴해서 순차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입을 해서 마지막 최종 결과값을 내야 되겠죠.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약속한 대로 이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것은 뭐 됐고, 이겁니다, 이거. 누적 적과전 손해율. 누적 적과전 손해율. 요걸 계산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보험료고요. 이게 차가감소 보험금을 받은 거죠. 요거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많이 주게 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해예요. 그래서 손해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율. 네, 그래 봤더니 100%가 안 돼요. 네, 그래서 100% 미만인 거죠. 네, 그래서 70%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음 3번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입니다. 자, 마늘 품목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마늘 품목에 대한 인수제한도 물음으로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봐봤더니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뭐, 폐율은 뭐 이렇게 해라. 그래서 됐고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대정읍 소재에서 마늘 농사를 짓고 있다. 마늘 농사를 짓고 있다. 계약자 값은 2024년 10월 5일. 자, 10월 5일 농지 5,000제곱미터. 그럼 여기서 50R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R가 1,000제곱미터예요. 50R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성품종. 자, 이 의성품종은 한지형이죠.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뒤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만. 자, 10월 10일 이전에 파종한 것은 인수제한이에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쭉 읽어보니까 가입했고요. 그렇죠? 계약을 체결했대요. 어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인수 제한을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상법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이것은 보험자의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보험자에게. 왜 그래요? 자,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가입을 시킨 거죠. 그래서 보험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또 질문하시기를 이건 보험금 계산하는 대상 아니잖아요. 보험 가입이 안 되니까. 아닙니다. 계약했잖아요. 그래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물음 2번을 풀지 않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보험금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은 귀책사유가 보험자에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보험금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 부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돼 있냐면, 이후 통상적 영농 활동을 하면서 농사를 짓던 중에 10월 20일 호우피가 발생해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고, 조사 결과 농지 전체 면적에 7만 5천 주가 출현되어 2023년 10월 31일 6만 주를 재파종하였다. 그러면 이 재파종 보험금이 나가야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물음을 보니까 보험금 지급 사유하고, 두 번째는 보험금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인수 제한에 관한 내용,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세 가지. 그러면 보험금 지급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보상을 제로 10아르당 출연주 수가 3만 주에 미달하는 거죠. 보다 작고, 다시 10아르당 3만 주 이상을 재파종해야 재파종 보험금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파종 보험금은 어떻게 구하는가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재판장에 가서 소송을 당해서 마누라가 고소했나 봐요. 그래서 마누라 사모해 이렇게 이제 제가 암기를 시켰습니다. 사모. 그리고 표출피 이렇게 이제 암기를 시켰습니다. 그런 마음을 피력게 했다는 거죠. 심장을 보여준 거야. 나 너 사랑해. 뭐 이러면서. 그래서 재판장에 가면 마누라한테 무릎 꿇어야 한다. 뭐 이렇게 암기를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가입금이 주어졌고요. 표준 출연 피해율을 구해야 합니다. 표준 출연 피해율. 그래서 이제 기준이 뭐냐면 3만 주예요. 3만 주. 그러니까 3만 주 대비해서 3만 주 대비해서 이 출연주 수가 미달되면 몇 차이만큼이 피해라는 거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아까 15,000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3만 주는 10R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0R 기준이니까 10R의 5배죠. 50R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10R 기준이다 보니까 10R 기준으로 15,000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3만 주에서 15,000주 빼면 15,000주 남네요. 분자입니다. 3만 주로 나누게 되면 0.5, 5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은 정해졌고요. 보험가입금이 주어졌고요. 표준 출연 피해율은 5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뭐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험금 계산 안 하면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신청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규칙 사유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상법 651조 이야기를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보험 계약 당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했다. 그렇죠? 파종을 10월 10일 이전에 했는데, 그걸 고지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부실 고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해서 3년 내에 하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단서가 붙어 있어요.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알지 못한 때지 계약했잖아. 따라서 보험금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음 3번 문제는 인수 제한 목적물을 제한, 그러니까 밭작물 공통이익을 빼고 마늘 품목 인수 제한 목적물 쓰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야, 이것을 7점을 이렇게 배정했습니다. 7가지를. 이걸 좀 적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걸 다 적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난지형 2개, 한지형 2개가 있죠. 그래서 난지형은 남도 대서 품종, 한지형은 의성, 홍삼 품종이 아닌 것은 안 돼요. 인수 제한입니다. 난지형은 8월 31일, 한지형, 아까 의성 마늘이라고 그랬죠? 한지형. 10월 10일 이전에 파종하면 원래 인수 제한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버렸잖아요. 규칙 사유는 누구에게 있어요? 보험자에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식 밀도가 낮으면 안 돼요. 10아르당. 그러니까 3만 주 미만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늘 파종이 2년 4월 15일 이전에 수확을 했거나. 자, 액상 멀칭. 요건, 자, 무멀칭 먼저 말씀드릴게요. 멀치, 그럼 덮는 걸 말하죠. 비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멀치라고 그래요. 이걸 덮는 작업을 멀칭을 하죠. 근데 멀칭을 안 했어. 그러면 잡초 피해가 심해요. 네, 그래서 되게, 비닐. 자, 뭐 검정색을 좀 많이 씁니다. 잡초는 호광성 씨앗이기 때문에 햇빛을 차단하는 그런 작업으로 되게 검정색 비닐을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파종을 되게 하죠. 근데 요즘 나온 게 뭐가 있냐면 분무기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마치 멀칭하는 것 같은 효과를 보게 하는 게 액상 멀칭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제초지 비슷한 거예요. 제초지 비슷한 겁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거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멀칭해야 돼. 겉으로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액상 멀칭 했거든요. 몇 통 사다 뿌렸어요. 그거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액상 멀칭이라든지
이건 멀칭 안 한 것처럼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무멀칭,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코끼리 마늘을 했는데, 여러분 주먹만한 이런 마늘이 있어요. 주먹보다 좀 더 큽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화재배,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늘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나중에 보면 씨앗 같은 게 달려요. 이것을 다시 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늘을 가지고 채취해서 심는 게 아니라 주화로 재배하는 거 안 됩니다. 대신 주화 재배는 해가 넘어가면 봐줘요. 2년차 이상부터는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설 재배 안 되고, 그렇죠? 노지 재배만 된다는 거죠. 자가체종 농지. 그래서 이런 종자 같은 경우는 자가체종을 계속 하게 되면 병해충이 계속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수 제한에 해당이 됩니다. 야, 이거 7가지 다 적었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좀 정리를 했었다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입니다. 이제 벌이 품목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문제가 뭘, 냈냐면, 지금 평년 수확량을 계산하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물음이 1번이 평년 수확량, 그 다음에 물음 2가 보험 가입금액.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을 구하게 되면 보험 가입금을 금방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평년 수확량을 계산하는 식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수험생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배탈 났어. 아, 배야. 일배였다. 싸봐. 이렇게 이제 암기시킵니다. 배 아프니까, 배탈 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하는 게 이제 A를 구하고, 그 다음에 B를 구하고, 그 다음에 C. C는 주어지거든요. 이거죠. 이거.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이제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는데, 이제 복잡한 뭐 계산은 여러분이 좀 하면 되겠죠. 문제가 뭐냐면, 조사 수확량이 없어요. 사고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든가, 우리? 아, 이 둘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1.1, 110%죠. 둘 110%를 해줘서 큰 값을 적용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1.1을 다 곱할 건데, 어차피 큰 값이 1.1을 곱하다도 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큰 값을 다 1.1을 곱해가지고 이것을 A에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해가지고 5로 나눠줬더니 6,600kg이 나옵니다. 응? 6,600만. 그 다음에 이제 B는 어떻게 되냐면 표준 수확량이죠. 이걸 다 더해. 하나, 둘, 셋, 넷, 5개 더하고 5로 나눴더니 얼마 나오냐면 5,500이 나왔네요. 5,500.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난 거죠. 게임 끝났습니다. Y는 지금 가입이 어떻게 됐어요? 5년이죠. 5년. 그럼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기 5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5분의 5는 1이죠. 1에서 1 빼면 0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로 이걸 곱하면 결과값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식을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C는 이제 주어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6,100kg. 그래서 뭐 A는 6,600. 플러스 B가 5,500.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5. 그리고 곱하기 C가 6,100. 그 다음에 B가 5,500.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7,320kg이 나왔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평균 수확량은 가입해의 표준 수확량의 1.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30%를 초과할 수 없어요. 130%가 한도예요. 근데 요거 130% 계산하면 이 값보다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기까지 따져야 됩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가입 금액을 구하려면 평년 수확량 가지고 이제 가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입 수확량 최소급으로 가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절반 가입하는 게 최소 가입이죠. 그래서 그 가입 수확량 최소 가입, 요거 50%, 그리고 가입가액이 2,000원 가게 되면 보험 가입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설 좀 달아놨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무사고로서 수확조사를, 조사 수확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각각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7,320kg이 나왔고요. 130%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표준 수학량이 130로 계산할 때 7,930. 평균 수학량 계산한 거 봤더니 더 적어. 초과하지 않았네요. 오케이, 인정. 그래서 7,320kg이 평균 수학량으로 그대로 넘어갔고요. 보험가입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요? 자, 50%에서 100% 사이 가입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절반, 50%에다가 가격을 곱하게 되면 보험가입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8번 문제는 득점하는데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이것은. 자, 9번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농업수익 감소 보장이라는 게 있죠. 농업수익 감소 보장. 마늘, 양파, 포도, 가을 감자, 콩, 그 다음에 양배추, 고구마, 이것들이 농업수익 감소 보장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포도가 나오게 되면, 추가 보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수 품목인데, 수익 감소 보장을 해주는 그런 타입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 수익 감소 보장의 어떤 자료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일단은 보험금 계산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비율. 자, 보험금은 기본 틀이 이렇게 되죠?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피해율,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피해율을 계산하는 게 문제예요. 피해율 어떻게 됩니까? 이 피해율은 수익 감소가 된다. 그럼 봐요. 야, 너가 정상적이라면 이 정도 수입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머, 근데 실제 수입이 적어졌네? 덜 들어온 거 아니야. 자, 기준이 되는 수입보다 적게 들어온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피해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 수입과 실제 수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기준 가격, 그 다음에 수학기 가격이 필요했다는 거죠. 수학기 가격이. 그래서 이 기준 가격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올림픽 평균들을 하고, 농가 수출비를 곱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일단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한번 봐볼게요. 지금 봐봤더니, 이렇게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산출시 동일한 농가 수출 비율을 써내요. 농가 수출 비율 동일하게 써내요. 근데 이게 포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금년에 업방사가 바뀌면서 콩하고요, 그 다음에 포도하고요, 양파 같은 경우에는 농가 수출 비율을 5년간 올림픽 평균을 쓰도록 돼 있었어요. 그게 금년에 새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보면, 야, 농가 수출 비율을 주어줬어요. 주어줬는데, 뭐라 돼 있냐면, 직전 5년 이걸 쓰래, 그냥. 지금 24년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24년에 농가 수출 비율을 안 주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올림픽 평균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같이 쓰래, 그냥. 같이. 그래서 업방사는 기준가격 구할 때는 농가 수출 비율을 갖다가 다른 언급 없이 그냥 농가 수출 비율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같은 걸 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단순화 시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특징이에요. 그럼 이걸 미리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농가 수출 비율 올림픽 평균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가장 높은 값 어떤 거예요? 우리 가장 높은 거 제하고요. 가장 낮은 거 어떤 거예요? 이거 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세 가지 더해서 3으로 나누고요. 그러면 농가 수출 비율 제가 계산해 놓은 걸 봤더니 평균값이 76% 나왔어요. 76%. 자, 미리 한 겁니다. 0.76 이렇게. 그 다음에 기준가격 구할 때는 자, 일단 중품과 상품의 평균의 5년간 올림픽 평균값을 또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거 둘을 더해서 2로 나눠야죠. 둘을 더해서 2로 나누고 2로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과거값이 있죠. 이때는 기준가를 구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 야, 이거 다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해가지고 나눴더니, 자, 이건 뒤로 그냥 넘어갔죠. 제가 이제 계산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보겠습니다. 또 다 적으면, 우리 수험생 짜증나요. 그죠? 지금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응? 야, 이거 내가 맞았나 안 맞았나 지금 걱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둘을 더했어요. 그래서 2로 나누게 되면 이제 값이 나오죠. 근데 이 계산을 다 해봤더니, 이게 최소값입니다. 아웃. 이게 최대값입니다. 아웃.
그러면 요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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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을 더해서 그렇죠? 자, 여기 24년이 나왔어요. 이게 과거 5년이니까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놈 요 세 가지를 더해서 3으로 이렇게 나눠야죠. 요것은 수학기 가격 구할 때 쓰는 겁니다. 요것도 평균 냈으니까 요거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요거 평균값을 내봤더니 5,300. 그 다음에 여기다가 농가 수치비를 아까 계산 어떻게 했어요? 지워버렸네. 농가 수치비 76% 했나? 아까 농가 수치비율 76%. 여기 0.76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수학기가 어떻게 돼? 이거 간단하죠. 5,650에 여기 0.76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값을 구해봤어요. 기준 가격이 얼마 나오느냐? 4,028원. 그 다음에 수학기 가격이 얼마 나오느냐? 4,294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해요? 기준 수입하고요. 기준 수입하고, 자, 실제 수입을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 수입은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뭘로 가입했어요? 평균 수확량으로 가입했겠죠? 그래서 평균 수확량 한번 찾아봅니다. 평균 수확량이 10,000 kg. 여기에다가 기준 가격 4,028원. 이렇게 하면 기준 수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 수입을 계산해 봤더니 4,028만 원입니다. 4,028만 원. 8만 원. 실제 수입은 또 어떻게 해요? 실제 수입은. 자, 일단은 조사량, 수확량이 이렇게 있죠. 이게 조사 수확량입니다. 여기에다가 미보상 되는 것은 보험금 안 준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수입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하고 더해야 돼요. 둘을 더합니다. 그래서 수확량, 이거 보험금 안 주는 거예요. 맞죠? 미보상 감수량 보험금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실제 수입에 이게 차감하는 대상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보험금을 안 주는 대상입니다. 안 주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PE를 다운시키게 되죠. 이 값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체 값이 작아져서 PE를 낮게 되고 보험금이 적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는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됐고 양을 구했고요. 자, 이 둘 값 중에서 최소값을 여기다 합니다. 대신 가격은 여기가 4,028원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실제 수입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2,628만 2,698만 7천 7,600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뭐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가입금을 안 구했네요. 보험가입금이면 평균 수확량에다가 기준가격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균수확 기준가격을 똑같습니다, 이거. 근데 값을 구했더니 지금 이렇게 나오죠? 자, 똑같습니다. 보험가입 금액이 2,416만 8천 원. 이게 이렇게 해야겠다. 그 다음에 가입 수확량, 보험가입 금액, 가입 수확량. 가입 수확량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여기 6천. 보험가입금 이걸로 이제 가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평균 수확량 전체를 가입하는 게 아니라 대개 이제 평균 수확량만큼 다 100% 가입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에서 100% 사이에서 가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일치한지도 보셔야 돼요. 대개 이제 평균 수확량과 가입 수확량이 동일하게 주기도 하지만 여기에다가 기준 가격 4,028원. 이걸 이제 계산해 봤더니 이게 뭐가 나와 있냐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뭐라 되어 있냐면 보험가입금액은 1,000원 단위 절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이 2,416만 8천 원이거든요. 8천 원 떼야 돼요. 그래서 2,416만
2,416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 지금 요거 했고요. 보험가입금 구했죠? 그다음 PE를 구해야 되는데 요 값을 집어넣어야죠. 기준 수입 요거 집어넣고요. 똑같은 거 여기 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실질 수입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했더니 PE이 얼마 나오냐면 0.33 그러니까 33점 이렇게 딱 여기 지금 나옵니다. 33%가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 했고요. PE를 넣고요. 자기 부담 비율은 몇 퍼센트로 되어 있나요? 볼까요? 자기 부담 비율. 지금 여기죠. 자기 부담 20% 주어져 있네요. 20%. 그럼 여기 0.33에서 0.2 곱하기 보험 가입 금액.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보험금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314만 800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음 하나씩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기준가격이 어떻게 돼? 올인평가 구했고요. 농가 수치 비율 곱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4,028원 나왔고요. 수확기가 어떻게 했어요? 평균 가격 수확기 24년도 그 다음에 농가 수치 비율 올인평가 써야 되는데 같은 걸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4,294원. 그래서 가입금액 계산했고요. PE율 구하려면 기준수익과 실수익 구하고요. PE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보험금 상식이 그대로 집어넣었더니 314만 800원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 문제는 마무리됐는데 제가 아쉬운 게 10번 문제예요. 너무 지나쳐. 세상에 15점이나 배정했어요. 우리 수험생들 어떡하라고. 좀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일단은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하고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이걸 우리가 따로 암기하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 없다 이 표현에 우리가 너무 몰입하면 안 돼요. 어떤 사유를 일으키기만 하면 책임 있는 사유라 그래요. 스스로 뭐 해지한다든가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책임이 없이 해지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책임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무효인 경우 전에 무효는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근데 효력 산실인데 해지 책임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이겁니다. 월 단위가 아니고 일 단위입니다. 일 단위로 계산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책임 있는 사유야. 그러니까 본인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미 경과한 것은 보장을 받았죠. 그거 빼야지. 그래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단기효율, 요 계산된 보험료를 뺀 거, 요건 돌려주면 안 돼. 그 기간 동안 보장 받았잖아. 그래서 나머지는 돌려줄 거야. 근데 봤더니 사기쳤어. 그런 게 있는 거야. 고의나 중대한 과실. 사기는 무효야. 그러니까 이전 거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무효가 됐다면 그때는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적었다. 이거 참 우리 수험생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 암기해서 적었다면 참 바람직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100점을 목표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득점 한 70점 이상 좀 득점하시고 우리 이 과목에서 한 50점만 좀 넘기셨다면 좀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이번 10회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리는 특징 때문에 1과목 문제를 풀다 보니까 2과목이 좀 부족하다 시간이. 그런 좀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문제가 좀 논란이 있었던 것을 정확하게 좀 분기점을 마련했다. 그런 좀 좋은 점도 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합격을 좀 기원하고요. 지금까지 노력한 그 결과가 반드시 합격으로 이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방문과 손평 촉제비 한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